공부하였었습니다. 우리 반장, 네. 네, 공격적인 자기 표현은 뭐 어떻게 자기를 표현하는 거죠? 어, 남의 의견보다 자기 그렇죠. 의견만 일방적으로 자기 내세우는 얘기만 거. 하는, 남의 얘기는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비주장적 자기 표현은 어, 자기보다는 남의 그렇죠. 의견만 남의 우선.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상대편 얘기에 맞춰주는 이런 이제 자기 표현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주장적 자기 표현은 어떻게 표현하는 건가요? 자신의 의견과 남의 의견을 동등하게 그렇죠. 하는 거요. 상대편의 주장을 무조건 맹종하거나 또 자신의 주장만 이렇게 고집스럽게 내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하면서도 상대편의 입장이라든지 상대편의 주장도 배려해 가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을 우리가 주장적 자기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제 지난 시간에 했던 워크숍을 가지고 주장적 자기 표현, 자신의 생각을 논증적으로 표현하는 워크숍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3주차 워크숍의 내용은 주장적 자기 표현으로 논증하기입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 그 6가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망한 직업군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그것의 정의 또는 필요성, 중요성 또는 현대에 어느 정도 발전이 되었는지 이렇게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반장은 이 6개 분야 중에서 어느 분야를 지난주에 선택했었나요? 저 나노 기술이요. 예, 나노 기술을 선택을 했는데 나노 기술은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지 않은 것 같죠. 네. 네, 근데 또 몇몇 학생들이 있으니까 자 오늘 워크숍은 이제 만약에 반장처럼 나노 기술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지난 이제 학생들 중에서 그 나노 기술을 똑같이 이렇게 조사한 학생들이 있을 거겠죠. 뭐 3명이나 4명이 있으면 그 세네 명의 글을 읽어보고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똑같은 시간에 이 학생이 참 잘 나노 기술에 대한 정의며 또 이런 필요성이라든지 중요성이라든지 또 오늘날 어떤 산업에 쓰이고 있는지 이렇게 잘 정리했는지 가장 우수한 그 학생의 보고서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네. 자신이 선택한 분야의 다른 학우가 쓴 것 중에서 제일 잘된 학우 거를 고르는 거야.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이제 그 토론실에 가서 게시판 글쓰기를 누르면 이제 제목에다가는 자신의 학번하고 이름 쓰고 자신이 분야에서 제일 잘 됐다고 생각되어지는 학생 이름을 쓰는 거예요. 추천하고 이목령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이제 게시판의 내용으로 가서는 추천하는 학생의 보고서를 그대로 복사에다가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학생의 글을 추천하는 이유나 장점을 한 줄 쓰고 그런데 이 글에 좀 아쉬운 점 이런 것들로 한 줄 남기고 또 마지막으로 자신의 보고서 글과 비교해서 느낀 점을 뭐 한 줄 이렇게 남기면 오늘 이제 그 워크샵이 되어집니다. 반장 요 지금 워크샵이 이해는 되나요? 네. 네,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어디서 이 워크숍을 진행하는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장, 지금 화면이 글씨가 조금 작게 보이나요? 좀 작긴 한데 보여요. 네, 조금 그러면 제가 확대를 할게요. 자, 여러분이 사이버 캠퍼스에 가면 학습 활동이 있어요. 학습 활동을 클릭하면
이게 출석이라든지 과제라든지 토론, 그다음에 시험, 설문, 팀 활동할 수 있는 여러분의 공간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번 학기 동안에는 토론실만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실은 이번 학기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토론실을 클릭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매주마다 제가 이 수업에 대한 자료들이며 여러분의 출석이라든지 모든 공지사항 같은 것을 매주마다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토론실에만 오면 이 수업 전반에 대한 앞으로 이제 시험 문제 예제라든지 또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이번 주에 이제 이 구글 미트 링크 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워크숍을 했던 내용들을 여러분이 했던 것들을 제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쭉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정재현 학생 반장의 글도 여기 보면 나누기 수를 이렇게 정리한 이제 글이 볼 수 있으면서 이제 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누기 수를 선택했으니까 이 나누기 수를 선택한 학우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나누기 수이 많이 없던데. 예, 조유빈 학생의 글이 있네요. 하나. 그다음에 예, 탁지우 학생의 또 글도 있고 또 최윤래 학생의 글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네 명의 학생 글을 비교해서 읽어보는 거야, 반장이. 그리고 자신의 글 빼고 이 학생의 글이 좀 잘 나누 기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이 학생의 글을 그대로 복사를 하세요. 그래서 이 게시판에다가 글쓰기를 눌러가지고 그 제목에다가는 여러분의 학번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슬래시하고 그 추천하는 학생의 이름을 쓰면 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신의 학번 이름 쓰고 추천, 이목령 이렇게 게시판 제목에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게시판의 내용에다가는 그 추천하는 학생의 글을 미리 복사를 해 놓으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붙여넣기 하고 그 학생의 장점, 그 다음에 본받을 점 한 가지 여러분이 쓰고 이 글에서 조금 이런 부분이 아쉽다라는 거 아쉬운 점 한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글과 비교해서 어떤 점에서 좀 잘 되었다라든지 글 비교하는 느낀 점을 한 줄 이렇게 기술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반장, 요거 워크샵 이해가 되나요? 네. 네, 지금 현재 인원이 지금 50명인데 제가 생각할 때에 한 22명 정도 아마 성공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시간이 쫓기거나 아니면 이 스마트폰으로 지금 수업을 들어서 이 워크숍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10분 동안 28분부터 10분 동안 이 지금 3주차 워크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워크숍 수용 능력이라든지 또 참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보기 위한 것이니까 이제 2주 후에 이제 조편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같은 성향의 또 학생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냥 부담 없이 이건 뭐 점수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예, 부담 없이 이 워크숍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반장, 네. 네, 이거 워크숍은 지난번에는 우리 구글 미트 창에다가 그냥 붙여넣기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 토론실에다가 게시판을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는 건데 뭐 이렇게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좀 학생들이 힘들어할 것 같은가요? 다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제가 한 23명 정도를 기대하는데 여러분이 한번 토론실에 여러분의 그 보고서를 그렇게 한번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 10분 정도 시간 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 질문이라든지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구글 미트 창에 도움을 요청하면 제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논중에 사전적 정의로는 일정한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며 주장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제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증의 구조는 이유와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장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결론이며 결론에 대한 이유나 근거를 전제라고 부릅니다. 제3장 논증을 이해하기. 논증은 첫째, 간단한 경우로 이유와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존층 파괴는 국제적 문제이다. 따라서 국제적 합의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라고 하였을 때에 여기서 이유는 오존층 파괴는 국제적인 문제이다가 되고 결론은 그 문제는 국제적인 합의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면 사형도 살인이다. 따라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라고 하였을 때에 결론은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고 그 이유 즉 근거는 사형도 살인이기 때문이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좀 더 복잡한 논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나란히 제시하기입니다. 이유를 나란하게 제시하기에는 이유 1, 이유 2, 이유 3, 이유 4 따라서 결론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인들이 여러 세기관을 합리적으로 비교하여 자신들의 신앙을 정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는 점은 명백하다. 거의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기독교인이든 힌두교도이든 상관없이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의 종교를 따라 선택한다. 더구나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믿음을 지지해주는 증거도 거의 없다라고 하였을 때에 여기서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이 이유 1과 2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유 1, 거의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기독교인이든 힌두교인이든 상관없이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의 종교를 그냥 선택한다가 되는 것이고 이유 2은 더구나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믿음을 지지해주는 증거도 거의 없다가 됩니다. 따라서 결론은 첫 번째 문장이 되어지는데 종교인들이 여러 세기관을 합리적으로 비교하여 자신들의 신앙을 정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는 점은 명백하다가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55페이지) 3.3에 보면 논증의 연세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연세의 구조는 이유 1 따라서 결론 1 그러므로 결론 2의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결론 1은 이유 1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결론 1은 결론 2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전자 변형 농작물은 더욱 강력한 제초제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들의 풀씨들은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겨울 동안 이런 풀씨를 먹고 사는 새도 줄게 된다 라고 하였을 때에 여기에서 첫 번째 문장 즉 유전자 변형 농작물은 더욱 강력한 제초제를 필요로 한다. 이것은 두 번째 문장의 결론에 대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문장인 따라서 들의 풀씨들은 크게 줄게 될 것이다는 세 번째 문장인 그러므로 겨울 동안 이런 풀씨를 먹고 사는 새도 줄게 된다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과서에는 없지만 수업 계획서에 따라서 애매와
모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매하다는 희미하여 분명하지 아니하다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아무 잘못 없이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아 억울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모호하다는 말의 태도가 흐리멍텅하여 분명하지 않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애매와 모호 둘 다 분명하지 않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애매와 모호하다의 차이점은 애매하다라는 말의 뜻은 두 개 이상으로 해석이 되어서 사고에 혼란이 가져오는 경우이고, 모호하다는 말은 지시하는 대상의 범위 또는 경계가 불분명하여 사고에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정답이 1번인지 2번인지 애매하다 또는 모호하다. 이때는 정답이 특정할 수 없는 혼란이므로 애매하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나를 옥에 가두어 애매하게 말들지 말라라고 하였을 때에 이 사람은 아무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옥살이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매하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세 번째로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갑시다 할 때에 가깝다는 말이 어느 정도인지 범위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모호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금 31명이 참여를 했네. 제가 생각한 한 22명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상당히 지금 워크숍에 참여율이 상당히 지금 예상한 것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반장 우리 정지은 학생 글이 26번인데 우리 정지은 학생이 나노기술인데 왜 채윤 학생의 글을 추천했는지 또 어떤 점을 좀 포함하면 좋을 수 있는 건지 또 자신의 글하고 어떤 차이점들을 발견했는지 우리 반장이 좀 발표를 해줄까요? 네. 제가 그 체이느 학생 추천한 이유는 그 나노 기술에 필요한 정밀도를 이렇게 숫자로 나타내고 구체적으로 나노기술이 어떤 분야에 가야 나노기술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이런 숫자적으로 네. 접근해서 조금 더 이해가 쉬웠다라는 그런 이제 측면이 눈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계속해서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은 나노 기술이 접목된 기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예시를 몇 개 들어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 나노기술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또 적용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추가되면 좀 더 이 나노기술에 대한 이해나 또 이런 접근성들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이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우리 반장이 지은 학생의 글하고 우리 치인우 학생의 글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별 다른 차이점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거 수치로 나타낸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뭔가 나노 기술을 생활 속에서 썼던 그 예시들을 적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내가 글을 했습니다. 썼을 때는 그렇게 그게 크게 안 보였는데 남의 글을 보니 이 글에 좀 현장성들이 더 첨가되면 좀 피부로 와겠다라는 생각이 눈에 보이나 봐요. 그죠? 네네. 네, 우리 그러면 우리 반장도 전진 학생도 이 다음에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의 직업에 대한 이제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이런 눈에 보였던 단점들을 더 보완해서
이제 완성된 보고서를 제출하면 좀 더 객관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그런 보고서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수업에서 가장 먼저 그 보고서를 제출한 사람이 저는 좀 궁금해요. 우리 그 정재호 학생 혹시 마이크 열 수 있을까요? 네, 네, 우리 정재호 학생 글을 제가 띄워줄 테니까 우리 지금 남가은 학생은 압도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런 추천을 받았는데 이 남가은 학생이 어떤 점이 추천에 이런 그 공감을 형성했는지 그러면서도 아쉬운 점이 있었는지 우리 정재호 학생 간단하게 조금 발표해 줄 수 있을까요? 설명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번, 2번 이렇게 나눠서 단계적으로 글을 쓰니까 이해하기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아, 첫 번째, 그냥 글을 쭉 문장으로 쓰는 것보다 이렇게 넘버링을 하니까 이 그 문의 요점이 뭔지 이런 것들이 눈에 확 들어와가지고 가시성이 훨씬 좋았다라는 그런 장점을 꼽았습니다. 또 어떤 장점이나 단점이 또 혹시 있었나요? 단점은 전문적인 이제 용어나 전문 지식에 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저 같은 이제 일반인이 읽기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네, 어떤지 다음에 글을 쓸 때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 접하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용어나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따로 이 용어를 해석해 주거나 또는 풀어서 쓰면 이 글을 처음 읽는 사람도 이런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제안을 주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정재호 학생의 보고서하고 남가은 학생의 글을 비교하면 어떤 차이점들이 눈에 보였을까요? 이 남가원 학생의 글에 나온 장점이 제 글에는 없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 장점을 보고 다음에 글 쓸 때는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글이라는 것이 내가 기록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한테 읽히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이, 읽는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고 이해하기 쉽게 글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꼈고 또 정재혁 학생도 다음 보고서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 정재혁 학생 가장 먼저 또 보고서를 제출해주고 또 남가은 학생에 대해서 적절하게 칭찬과 또 개선해야 될 점들을 잘 짚어 주었습니다. 네, 우리 이번 시간은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논리적 사고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오늘은 이제 워크숍과 또 전체적인 내용들로 수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오늘 반장으로 수고한 우리 정재은 학생 또 우리 발표를 도와준 우리 정재호 학생에게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아직까지 출석 체크 못한 학생들은 우리 구글 미트 창에 자신의 학번하고 이름 남겨주고 또 오늘 예상외로 거의 한 35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수강한 학생들의 수업 태도라든지 또 접근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팀을 나누었을 때에 좀 더 효과적인 팀 구성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했어요. 네, 반장도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네, 최지원 학생, 이승민 학생, 정지은 학생 고생했습니다. 네, 최준원 학생, 최무세 학생 오늘 조금 접속이 느려져서 힘들었는데 그래도 잘 수업에 임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조은혜 학생도 고생했습니다.